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전체적인 경우의 수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정리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순열인데요. 자, 우리가 원순열,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들을 원탁에 배열을 할 때 경우의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A가 우리 첫 번째 요 선상에서 오면서 A, B, C, D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때 A, B, C, D 그 다음에 A가 이쪽 방향에 있을 때 A, B, C, D 이쪽 방향에 있을 때 A, B, C, D 원탁은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 네 가지는 같은 경우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원래 일렬로 나열할 때는 4팩토리얼인데 4개가 중복이 되므로 우리는 얘들은 3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배웠죠. 자, 예제 1번 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자,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첫 번째 6명의 가족이 다른 조건 없이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했으니까 얘들은 그렇죠. 6-1 해서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부모가 이웃한다. 그러면 이 2번의 경우는 부모가 이웃하면 부모를 한 세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2, 3, 4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얼인데 부모의 자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2를 곱한 수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 5팩토리얼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200, 120. 자, 4팩토리얼은 얘들은 곱하게 되면 48이 되게 되죠. 자, 부모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부모가 마주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마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적용이 돼서 4명을 말고 이 부모 2명을 원순열로 적용을 하면 2-1이니까 1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4명은 이 2명이 원순열이 되면 나머지 4명은 일반 순열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서 얘들은 2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순열인데요. 자, 우리가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해서 n by r이라고 나타내고 n의 r 제곱이라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오지선다형 문제 3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 문제당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나타내면 첫 번째 문제도 5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모두 5가지여서 5의 세제곱이죠. 자,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n개가 5개의 오지선다가 되는 거고 몇 개를 3번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이므로 125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예를 들어서 AA, 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AA, BB를 다 나열을 해보았더니 요만큼 총 10가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AA, BB의 경우에는 5개라고 생각하면 5팩에서 1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AUA와 BBB는 중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팩에서 같은 것 2팩 곱하기 3팩을 나누어 주게 돼요. 5, 4, 2 해주면 1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얘들 개념은 얘들을 같은 것으로 보기 전에 다른 것으로 본다 해도 나열을 해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개가 중복, 3개가 중복의 의미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자, 해서 n개 중에 같은 것이 있는 각각 PQ 땡땡땡 R개씩 있다면 이 n개를 PQR 중복되는 수만큼 나누어 주는 건데 이들의 합은 당연히 n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6개의 숫자 1112가 있다면
그렇죠.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을 나누어 주는 거죠. 6, 5, 4, 3, 2 약분하면 총 20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최단 경로도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요만큼의 칸이 있고 가로의 개수 가로로 가는 것을 A, 세로로 가는 것을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얘들을 만약에 내가 순서로 세울 때 A, B, B, A, A라고 세운다고 하면 이 말은 A, 가로로 한 번 가고 B, B, 세로로 2번 가고 가로로 두 번 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이 A들을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 최단 경로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건데, 자, PR에서 가서 R에서 Q로 간다면, 자, P에서 R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총 6칸이죠. 그럼 6 팩토리얼. 근데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가는 것은 총 하나, 둘, 셋, 3개. 그 다음에 한 개는 뭐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고 2개니까 2팩 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약분이 되고 6, 5, 4, 2 해서 얘들은 60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런 웅덩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웅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은 요만큼의 테두리는 갈 수 있지만 요 안에는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얘들을 요 위치를 요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P, Q, R, S라고 잡아두고 여기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P를 거쳐서 B를 갈 때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Q를 거쳐서 B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Q를 거쳐서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Q를 거쳐서 B를 가게 된다. 요렇게죠. 그러면 얘들의 계산은 지금 총 4칸, A에서 Q까지 가는 건 4칸에서 3칸이 중복이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건 5칸에서 4칸이 중복이죠. 없애주면 5, 4, 20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게 되면 우리 자, A에서 R 거쳐서 B를 가게 되는 경우는 요만큼이죠. 자, 그러면 얘도 역시 A에서 R 갈 때는 5팩에서 4개가 중복,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갈 때는 4팩에서 3개가 중복이므로 약분을 해주고 나면 두 번째의 경우와 같아서 얘들은 20이 되죠. 그 다음에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해서 모두 더해주면 4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는 곳을 정해주고 경우를 나누어 주면 이렇게 최단 도로망의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 n이 빠졌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얘들을 NHR이라고 하고 우리 계산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NCR에서는 당연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 때문에 n이 r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돼요. 그런데 중복 조합에서는 r이 n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주의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 거. 이 말은 서로 다른 세 개를 6번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3H 6이 되는 거죠. 해서 6 더하기 3을 하면 9인데 하나를 빼니까 8C6. 즉 8C6은 8C2랑 같으니까 8, 7, 2, 1 해서 총 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도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5인데 음이 아니라면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 x, y, g가 있지만 얼마나 뽑을 수 있나요? 그렇죠. 5개를 택하는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3H5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더한 거에 1 빼면 7C5. 7C5는 7C2랑 같죠. 7C2, 7, 6, 2 해서 21입니다. 자, 그런데 양의 정수라고 하면 x가 1 이상, y도 1 이상, g도 1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때 이 새로운 x라는 것은 x에서 빼기 1을 하면 0부터 시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y도 y 빼기 1, g도 g 빼기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x는 다시 x 플러스 1이 되고 y는 y 플러스 1, g는 g 플러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원래식에 넣어주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1, g 플러스 1은 5.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원래 x, y, g는 모두 0 이상인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 따라서 얘들은 3H2가 되어서 4C2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항 정리예요. 자, 이항 정리는 우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을 그렇죠. A의 기준으로 말고 B의 기준으로 한다면 B를 하나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NC0, A의 N제곱, B의 0제곱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C1, 이번에는 B를 하나만 하면 A는 N-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합이 N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R은 B의 R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각각의 이 NC 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항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B의 5제곱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든 어떤 기준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얘의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5C0 이번에는 얘를 하나도 뽑지 않으니까 A만 5개. 5C1에 A는 4개 뽑고 2B는 하나. 5C2에 A는 3개, 2B는 2개. 5C3 A는 2개, 2B는 3개. 5C4 A는 A는 1개죠. A는 1개, 2B는 4개. 그 다음에 5C5 2B만 5개예요. 그러면 5C0은 1이니까 A 5제곱, 그 다음에 5랑 2 10A 4제곱B, 그 다음에 5C2도 10이죠. 그 다음에 4B니까 40A 세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C3도 5C랑 같으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80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5C4는 5, 16이니까 80AB 4제곱.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5C5는 1이고 2의 5제곱은 30이죠. 32B 5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0제곱에 대한 계수 1, A 플러스 B의 1제곱에 대한 계수들, 이항계수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을 합하면 얘가 되고 얘 두 개를 합하면 또 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성질이 있었죠. 위에 두 개를 더하고 나면 밑에 항에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 줄이 n-1이었으면 밑에 줄은 n이죠. 그리고 이 r과 같은 r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은 각 쪽에 있는 편이 모두 1이 되죠. 그리고 요 축으로 보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파스칼 삼각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자, 육시형, 육실, 육시 얘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들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 요 내용은 우리 밑에 2번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들의 이항 계수들을 살펴보니까 x 플러스 1의 n제곱을 이용을 하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럼 nc0의 x의 n제곱, nc1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nc1의 x의 n-1제곱, nc2의 x의 n-2제곱 해서 ncn까지. 자, 그러고 x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NC0, NC1, NC2, NCn까지 나오죠. 그럼 좌변은 2의 n제곱 해서 얘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경우의 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했는데요. 자, 교과서랑 우리 내용 학습지랑 했던 것들 복습 잘하고 시험 마무리 잘해서 시험 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